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마이크로닷, 도끼, 비. 뭐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앞에 마이크로닷 도끼는 래퍼이고요. 비는 가수입니다. 미투 이어 연예계 흔드는 비투다. 미투 이어 비투다. 자, 비, 가수 비, 부모 2,300만 원 안 갚아 폭로글. 마이크로닷 20억, 도끼 1,000만 원. 연예인들 부모의 과거 문제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예인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과 무슨 연좌제냐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비투 논란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 영상 하나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수도분 아래 4주개씩. 저는 그때 제 집 두 채를 다 압류한 상태고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압류된 상태에서 이제 판결이 났고 이제 압류돼가지고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그 안내장은 이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다 포기한 생각. 알았다. 자기들끼리 아파트 압류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돈을 그래 배당 받아가면 되겠네. 이제 끝이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저희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뭔가를 해결해야 돼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뭐 빌린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만 있으면 오라 그래요. 돈 뭐 1,000만 원 그 몸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거를 빌리고 잠적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 네, 2003년에 다 종결된 문제라서 그 이후로 통보받은 적이 없대요. 네, 아까 말했듯이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자, 마이크로닷 부모, 그리고 기후의 마이크로닷의 초기 대응, 그리고 래퍼 도끼의 저런 대응.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없지만 어떤 태도에 대한 모습에서 여론이 약간 분노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이게 부모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행각에 대해서 지금 성공한 아들, 자녀가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논란이. 책임과는 좀 다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유명 연예인은 공인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주변 관계가 좀 뭐 깔끔하면 좋겠죠.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닥칠 텐데 우선 이거는 실체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 요즘은 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문제인데 그것 역시에도 각 뭐 사안에 따라서 또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에 따라서 좀 새롭게 깊이 있게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님, 근데 알고 보니 과거에 빚을 갚지 않다. 돈을 떼먹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군요.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 가보죠. 여기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소속인 유성기업 노조 관련 얘기군요. 10여 명, 10명, 너 죽이고 감방 간다. 쓰러져도 또 때렸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 전말. 굉장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소 안다. 식구 가만 안 둬. 협박. 주먹 발길질하고 니키까지. 노조 지회장 철수 전화에 멈췄다. 그리고 폭행 뒤에 물청소로 바닥피를 지웠다. 비명소리에도 경찰은 제지 안 해. 그러나 경찰 현장에서 못 봐 체포를 못했다. 알지 못했다, 경찰이. 경찰이 현장에 있었으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회가 사적 구제를 통한 문제 해결에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새
그 노조가 예전보다는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조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자기 경계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많이 유발하게 되거든요. 노조도 엄연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게 그 중요성이 이런 사건으로 의해서 또 그 폄하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스스로 나서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적 기관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기준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폭행. 물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국화 의원님. 이 문제는 좀 사안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뼈가 함멸돼가지고 전체 12주라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조의 자기의 권리 주장 여러 과정 속에서 표출됐지만 이 같은 것은 엄격한 그 중대한 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렇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 법치 국가에서 법의 근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주장 자기의 권리에 앞서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찰이 그 당시에 출동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은 경찰에 수차례 요구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되니까 와서 이것을 좀 경찰에 좀 충분한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법 자체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법은 만일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함. 이것은 제가 보면 민주정부라는 좋지않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고 그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저는 상당히 그 사안으로서 간단하게 봐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노조의 행태가 뭐 큰 문제를 지금 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좀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이 여러 사안에서 볼 때 정권의 분위기를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부라는 건 뭐 경찰도 다 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지금 거기에 군인들이나 군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 단속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소극적이다 계속. 그 정권의 분위기를 눈치 보니까 이건 어느 정부의 그 분위기가 작용한 행동이다 하면은 경찰도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찰의 그 직무유기 행태, 노골적인 직무유기가 벌어지는 것은 이거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정말 엄격한 법치주의.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이상 행동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는 그런 법을 무시할 때가 많죠. 지금 뭐 시위도 폭력화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뭐 죽창 들고 시위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행태가 많은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모습을 이 정부가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을 해서 생긴 정부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진짜 법치는 무시하고 이런 것을 방관한다면은 이건 옛날 민주화 인권 운동했다는 이런 정부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재호 교수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노동 세력이 노동계가 사회적인 약자인가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임종석 실장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저도 지금의 우리의 노동 세력은 이미 세력화돼 있고 집단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상당한 권력 집단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노동계가 사회적 약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특히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예. 참여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사회적 책무를 좀 다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